저러다가 뭐 되겠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 되다 보니까 살아납니다. 진짜 여러분. 만드는 족족 다 나갑니다. 초보분들이다 보니까 B급이나 C급 과일에 대한 관리를 못 해요. B급, C급 과일이 뭐예요, 근데? 일단 뭐 기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좀 아니면 약간 좀 품질이 지저분하고 품질이 조금 네, 우리가 떨어지는 못난이 과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 과일들을 갖고 왔을 때 처리를 못 하시죠. 판매를 잘 못한다는 거죠? 판매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하죠. 아. 수입 포도를 갖고 왔는데 곰팡이가 쓸었다. 그럼 곰팡이를 제거하고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몇 봉지를 만들면 이미 갖고 온 원가의 두세 배를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시죠. 피곤하고 나는 가락시장에서 그냥 깨끗한 물건 받아서 깨끗하게 팔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으시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정답이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대신 본인이 정말 장사를 제대로 하고 좀 수익을 얻고 싶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수익화로서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과일을 잘 활용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도 그런 과일들만 하셔가지고 따로 납품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알바 아줌마들을 써서 선별 작업을 해서 팩 작업을 하고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에게 이식을 시키려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어렵습니다. 좋은 과일을 갖고 오면 일단 물건 질은 좋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무조건 뒤처지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해하기가 힘들죠. 주변에서는 더 싸게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A급과 B급, C급에 대한 이 과일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판매 전략이 달라지는 거네요. 완전 A급, 달라지죠. B급, 예. C급에 어차피 기본적인 맥락은 같아요. A급 룩도 있고 B급도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공존시키는데 왜냐면 아무리 B급을 먹는 동네라도 A급 찾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A급을 찾는 동네에서도 분명히 B급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에서 장사할 때도 귤 로스난 거 봉지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3,000원 써놓으면요. 네. 만드는 족족 다 나갑니다. 그분들. 그렇죠. 예, 벤츠 타시는 분들도 그거 먹어요. 그럼요. 예, 주스용으로 다 먹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저도 제일 비싼 과일을 팔지 않습니까? 예단이나 이바지아 있으면 거의 탑으로 찍는 건데요, 과일들은. 그럼에도 저는 지금 싼 과일들을 잘 팔 수 있는 대신 맛도 어느 정도 내가 감별을 해서 그거를 선별 작업을 해서 팔 수 있는 정도의 스킬도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면 지금 샤인머스켓 거의 뭐 대풍이 났죠. 네. 지금 농가들은 많아졌고 포도 농가들은 다 쓰러졌습니다. 왜? 샤인머스켓이 돈이 되니까 열풍이 불었고 지금 전체 기사로 많이 떴죠. 샤인머스켓 농가 많아지고 물량은 더 많아졌고 가격은 되게 싸져서 좋아졌는 줄 알았는데 품질은 너무 낮아졌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맛이 떨어졌더라고요. 너무 떨어졌어요. 네. 예전에 그 망고향 났던 그런 맛, 그 향도 달달한 없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삭한 식감도 없어졌고요. 당도도 맞아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당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큰 과수, 3수 정도 되는 것만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뭐 5수나 6수 같은 걸 가져가면 막 쓰레기라 그래요. 저런 쓰레기 왜 파냐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편견이에요. 본인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3수나 4수짜리만 팔아봤기 때문에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과일도 이제 그러니까 그 과일의 이제 그 등급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맞춰서 잘 파는 활용을 전략이- 해야죠. 활용을 해야죠. 어, 예. 그게 되게 어려운 거네요. 그죠? 그걸 잘해야 되는 거네요. 3수나 4수는 그리고 무조건 비쌉니다. 특히 3수 같은 경우는 거의 경매가에 거의 최고가를 항상 찍기 때문에 3수를 가져간다고 하면 일단은 물건 값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쵸. 판매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그 가게는 비싼 가게로 나게는 찍힙니다. 근데 그건 안에다 잘 보관해서 하고 밖에서는 5수, 6수를 까내리면 돼요. 물건이 안 좋다? 물론 송이가 좀 작아지고 볼품이 좀 없으니까 5수나 6수 이런 좀 작은 송이로 나가는 것 뿐이지만 맛은 괜찮습니다. 예, 맛보기를 치면 팔려요.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 가서 그거 1,000원 뛰기만 해보세요. 안 팔리겠습니까 그게? 좋은 과일들 3수나 4수는 좋은 과일 가격으로 팔고 5수, 6수는 앞에서 까내리면서 이건 안 팔리면 어때? 오히려 이 물건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요. 유입이 많아집니다. 과일은 맛이에요. 야채는 물론 신선도가 우선이겠고 상태 이런 것도 보겠지만 과일은 신선도 상태를 무조건 봐야 될 거고 그래도 무조건 1순위는 맛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그 맛에 대한 충족도를 얼마만큼 고객들을 만족시켜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채는 일단 시들면 끝나잖아요. 네. 과일은 시듬과 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맛이 없으면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착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안 먹으면 그게 곧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돼요. 맞아요. 스트레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애들이 안 먹잖아요. 그럼 그 가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내려가 버려요. 바닥을 쳐요. 그 가게 방문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과일을 먹는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먹어요.
중학교만 가도 조금 좀 덜 먹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거의 안 먹고. 그래서 초등학교가 많은 곳에서 보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되는 가게들이 다 그런 쪽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들. 저는 과일을 매일 먹고 매일 이렇게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매일 먹습니다. 몇 시간씩. 저는 그게 제 경쟁력이라고 봐요. 물론 베테랑들 뭐 물건만 보고 누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 겠지만 먹지 않고? 그럼요. 거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먹는 사람들. 어. 그런 분들은 납품처도 잘 잡았고 아. 그리고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또 생산자도 기본을 몇십 년 동안 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찝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그분들의 방식이고 저는 맛에 항상 순위를 둡니다. 생긴 거 아니면 상태 이런 거 떠나서 무조건 맛. 먹어보고. 네, 맛에서 샤인이 좀 말랑거린다. 샤인이 조금 시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맛에서 먼저 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팔 수 있는 판매 스킬도 있었고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메리트는 B급에서 C급에서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물때도 적게 들고요. 그리고 로스가 난다 하더라도 타격이 적죠. 4, 5만 원짜리 복숭아 한 박스 로스 나면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8, 9천 원짜리 복숭아 뭐 한 박스 로스 나면 타격이 큽니까? 안 큽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꼭 A급에만 국한되지 말고 B급이나 C급을 잘 활용을 해서 가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쌓으신다면 가게 운영에 있어서 더 이득이 많으실 거예요. 성공하신 과일가게 사장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성공하신 과일가게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열정을 얼만큼 갖고 계시냐,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느냐, 나에게 맞느냐, 내 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본인의 체력이 되느냐, 또 관건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자물 잊은 그대에게라는 말이 할 정도로 물건을 얼마 못 팔고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시장을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SNS도 적극 활용하십니다. 이분들도요, 1년, 2년을 그냥 투자하신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 저 뻔히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게도 내놨습니다, 벌써. 네. 그런데도 새벽 1, 2시에 나오셔서 맛보고 가게들 다 돌고 그 재고가 있는 가게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본인이 물건을 사입을 해요. 처음에는 비웃었죠, 저도. 저러다가 뭐 되겠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 되다 보니까 살아납니다, 진짜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봤고요. 저도 다시 한번 배웠어요. 이 초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배웠어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온라인 판매를 더 신경을 썼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 밴드에서 과일 말고 과자를 판다, 고기를 판다 그러면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든지 뭘 팔 수만 있다면 판매에 대한 다각화된 루트만 한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보고 그쵸. 그거 오죽하면 가게를 내놓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왔겠어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도 가게가 망해서 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좌절감과 또 모멸감도 느껴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나왔잖아요. 내가 이만큼 힘들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힘들다고. 저도 지금 뭐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버틴 그 결과물은 진짜 좋게 돌아올 거라 저는 꼭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성실은 여기 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 성실하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네.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네.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오시고 꾸준하게 새벽에도 본인 시간을 내셔서 쉬운 거 아닙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인데도 2, 3시간씩 차를 타고 오셔서 그렇게 꾸준하게 하세요.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역시 올랐습니다. 그게 열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열정은 정말로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